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믿기 어려운 사건은 의료계의 상식을 뒤흔들며 수많은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조차 손을 놓았던 희귀병 환자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한 가족이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린 선택은 결국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충격적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40살의 남편 제이콥과 함께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7살 딸 에이드는 저희 부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저희 서점은 크지 않지만 오래된 원목 책장과 따스한 조명이 어우러진 아늑한 공간입니다. 제이콥과 저는 둘 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이 작은 가게에 온 마음을 담아 운영하고 있었죠. 에이든이 항상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질문을 던질 때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책 속 용처럼 날 수 있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아이의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한지 다시 한번 놀라곤 했어요. 활발하고 상상력이 넘치는 에이든은 서점 구석에 마련된 작은 아이들 코너에서 그림책을 읽으며 자랐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면 에이든은 서점 사이를 날아다니며 책 속 주인공처럼 모험을 떠나곤 했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작은 서점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에이든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평소 활기찬 에이든이 쉽게 피로해하고 얼굴이 창백해졌죠. 처음에는 유치원에서 너무 뛰어놀아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에이든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라면 계단을 오르며 노래를 부르던 아이가 이제는 몇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다며 멈춰서는 모습에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밤에 에이든이 가슴이 아프다며 울 때마다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아이가 괜찮다고 그저 조금 피곤할 뿐이라고 말해도 그 눈빛은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에이든의 손을 잡으면 차가웠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제이콥과 저는 매일 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도대체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부모로서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무력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던 중 에이든이 갑자기 계단에서 쓰러졌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에이든을 향해 달려가며 소리쳤지만 제 목소리가 제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즉시 구급차를 불러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으로 향했어요. 의사들은 서둘러 혈액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심각한 빈혈 증상이라는 의사의 말을 들은 순간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마치 제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에이든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불안과 두려움이 제 마음을 잠식해갔습니다. 메이오 클리닉과 존스 홉킨스 병원까지 찾아다닌 끝에 저희는 에이든의 최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후천성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낯선 이름의 질병이었죠.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의사가 에이든의 골수가 더 이상 충분한 혈액세포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골수 이식 외에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고 성공 확률도 낮다고 했을 때 그 목소리가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병실에서 에이든을 바라보니 창백한 얼굴로 만화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이 이렇게 심각한 병과 싸우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이콥이 적합한 골수 기증자를 찾을 확률에 대해 물었을 때 의사의 대답은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에이든처럼 형제가 없는 경우 국가등록부에서 적합한 기증자를 찾을 확률이 매우 낮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치료 비용은 최소 $200만 이상이 든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200만 라니
숨이 막혔습니다. 저희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합쳐도 그 정도 금액은 되지 않았어요. 서점은 생계를 유지하기에 빠듯한 수준이었고 에이든의 대학 교육을 위해 모아둔 적금도 겨우 5만 달러 정도였죠.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정말 없냐고 물었을 때 의사는 동정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면역 억제 치료를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솔직히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 에이든이 곧 나아질 거냐고 물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서점에서 책도 읽고 싶다는 아이의 순진한 말에 목이 메었어요. 아이에게 꼭 나아질 거라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에이든이 잠든 시간이면 저와 제이콥은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지며 치료법을 찾아보았어요. 서점 운영 시간도 줄이고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죠. 하지만 모든 것이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막대한 비용과 낮은 성공 확률이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에이든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학교도 자주 빠지게 되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책을 읽는 아이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현실은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환자 가족 온라인 포럼을 둘러보다가 한 게시물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후천성 재생불량성 빈혈을 치료한 성공 사례라는 제목이었죠. 호기심에 글을 클릭했고 그것이 저희 가족의 운명을 바꿀 첫 번째 단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작은 발견이 저희 가족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알지 못했어요. 게시물을 읽어내려가며 저는 점점 눈이 커졌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라는 한국의 병원들이 후천성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골수 이식 없이도 본인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이 있다는 점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제이콥을 불렀어요. 제이콥도 모니터를 보더니 곧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게시물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진은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치료와 줄기세포 기술을 결합하여 완치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했어요. 미국 최고의 병원들이 포기한 사례들이 한국에서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증언들도 있었죠. 마치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서울 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시차를 고려하면 답장은 며칠 뒤에나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에이든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고 다음 주 수요일에 화상 진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문장은 희망이 있습니다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희망이 있다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병든 아이의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을 겁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었어요. 아직 확실한 것은 없었지만 그저 희망의 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수요일이 되자 저희는 에이든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화상 진료를 준비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만남이 에이든의 운명을 결정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됐어요. 스크린 너머로 만난 한국 의료진들은 놀랍도록 자신감 있고 따뜻했습니다. 김 교수는 에이든의 상태가 분명 심각하지만 그들의 병원에서는 유사한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경험이 많다고 말했어요. 완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더 크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의료진은 에이든의 기록을 자세히 분석하고 치료 계획과 비용, 체류 기간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죠. 미국에서의 치료보다 훨씬 저렴한 70만 달러 정도의 비용에
6개월에서 9개월의 체류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큰 금액이었지만 미국에서의 치료비보다는 훨씬 현실적이었어요. 화상 진료가 끝난 후 저와 제이콥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망설임 없이 에이든을 데리고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에이든을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갈 수 있다고. 그게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제이콥도 동의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봐야 한다고. 서점은 제이콥의 동생에게 맡기고 한국에서 프리랜서 번역 일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에이든에게 한국으로 떠날 계획을 설명했어요. 먼 나라에 가서 에이든을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을 만날 거라고 했습니다. 에이든이 그곳에도 책이 있냐고 물었을 때 웃음이 나왔어요. 물론 있다고, 다른 언어로 쓰여 있지만 그림책도 많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에이든이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저희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였지만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어요. 이것이 에이든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줄 기회라면 저희는 기꺼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저는 에이든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12시간이 넘는 비행이 아이의 약해진 몸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컸죠. 지금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 밤새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대한항공은 에이든의 상태를 고려해 1등석 3자리를 특별 할인가로 제공해 주었어요. 그들의 배려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불빛들을 가리키며 에이든에게 곧 도착할 거라고 속삭였어요. 에이든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제이콥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불안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로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파견된 국제진료 코디네이터가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에이든을 위한 작은 휠체어와 따뜻한 담요, 그리고 보온병에 담긴 차까지 준비해왔다는 점이었죠.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여행하느라 많이 지쳤을 거라며 에이든을 위해 특별 차량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환대였어요. 차량 안에는 에이든이 좋아할 만한 한국 그림책과 간식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낯선 나라에서 이런 따뜻함을 느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48시간 내에 모든 검사와 치료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몇 주가 걸렸을 일이었어요. 김 교수는 저희에게 에이든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이든의 상태는 분명 심각하지만 그들이 개발한 새로운 줄기세포 치료법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인공지능 시스템이 에이든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3D 홀로그램 화면에는 에이든의 골수 상태와 치료 과정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본 적 없는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치료가 시작되고 저희는 병원 근처 의료진 기숙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24시간 집중 케어 시스템으로 에이든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어요. 미국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서비스였죠. 김 교수는 에이든의 줄기세포를 추출해 실험실에서 강화한 후 다시 주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고열이나 극심한 피로가 나타날 수 있지만 철저히 관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안심이 되면서도 에이든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예상대로 치료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에이든은 밤마다 고열에 시달렸고 때로는 너무 아파서 울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간호사들은 즉시 달려와
에이든을 위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이콥이 미국이었다면 버튼을 눌러도 한참 후에야 간호사가 올 거라며 놀라워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병원은 에이든의 회복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했어요. 심리치료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에이든의 불안감을 줄여주었고 예술치료와 음악치료도 진행했죠. 병원 식당에서는 에이든의 상태에 맞춘 특별 식단까지 제공했죠. 에이든이 무지개 떡이라는 것을 먹었다며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니 미소가 절로 났어요. 에이든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보며 희망이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이 모든 시련이 끝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치료 3주차 에이든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아침에 병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에이든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죠. 체온계는 39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어요. 다급한 마음에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식간에 의료진이 병실로 몰려들었어요. 김 교수가 에이든의 상태를 확인한 후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폐혈증이 의심된다며 즉시 중환자실로 옮기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영화처럼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에이든은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저와 제이콥은 병실 밖에서 공포에 떨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1시간이 지나고 김 교수가 나왔어요. 에이든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폐혈증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혈압이 매우 낮고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이콥이 저를 부축했어요. 살릴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어요. 김 교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었고 그들의 병원은 이런 응급 상황에 대한 프로토콜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했어요. 미국이었다면 응급실에서 몇 시간 기다려야 했을 상황이지만 지금은 이미 모든 치료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어요. 다음 24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이콥과 저는 중환자실 밖 작은 대기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매 순간이 고문 같았습니다. 에이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잠시 화장실에 가서 울기도 했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매 시간마다 에이든의 상태를 알려주었고 때로는 따뜻한 차와 담요를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제이콥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세심하게 케어해주지 않았을 거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이곳의 의료진들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에이든과 저희 가족을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 따뜻함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에이든을 저희에게 돌려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새벽녘, 김 교수가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좋은 소식이라며 에이든의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항생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제이콥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안도감과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에이든은 강한 아이라며 이번 위기를 잘 넘기면 치료 효과도 더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작은 희망이 다시 샘솟았어요. 사흘 후 에이든은 일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약했지만 생명의 위협은 넘긴 상태였어요. 에이든의 작은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제 마음속 감정이 북받쳐 올라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에이든이 정말 용감했다고, 엄마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든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꿈에서 무지개를 봤다고. 정말 예쁜 무지개였는데 그 무지개를 따라가면 병이 나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린 아이의 말이지만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 가족에게 보내준 희망의 무지개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진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위기를 넘긴 후 에이든의 상태는 놀라운 속도로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병실 주변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김 교수는 폐혈증을 이겨낸 것이 에이든의 면역 체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혈액 검사에서 에이든의 수치가 조금씩 정상 범위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10%도 안 되던 혈소판 수치가 이제는 50%까지 올라갔습니다. 희망이 현실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죠. 에이든은 병원 놀이방에서 다른 친구들을 만났다며 기쁜 얼굴로 이야기했어요. 제가 영어로 말하니까 다들 신기해했다며 한국어로 안녕이라고 배웠다고 했습니다. 에이든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김 교수는 이제 에이든의 치료를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강화된 줄기세포를 한 번 더 주입하고 골수 재생을 돕는 특수 약물 치료를 병행한다고 했어요. 또 폐혈증 같은 위험은 없을지 걱정됐지만 김 교수는 에이든의 면역력이 많이 회복되었고 첫 번째 치료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줄기세포 치료는 첫 번째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에이든은 미열이 있었지만 심각한 부작용 없이 잘 견뎌냈고 오히려 치료 후 일주일 만에 에너지가 더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 4개월 차, 김 교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에이든의 골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했고 혈액 수치가 거의 정상 범위에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아직 완치라고 단정짓기는 이르지만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에이든은 마지막 골수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실로 들어가는 에이든의 모습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창백했던 얼굴은 생기를 되찾았고 휠체어가 필요했던 아이는 이제 자신의 발로 씩씩하게 걸어갔습니다. 김 교수는 환한 미소와 함께 검사실에서 나왔어요. 축하한다며 에이든의 골수가 완전히 재생되었고 모든 혈액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완치 가능성은 90% 이상이라고 했어요. 에이든에게 그 소식을 전하자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을 뛰어다니며 기쁨의 함성을 질렀어요. 저 이제 나았다며 학교도 다시 갈 수 있고 책도 마음껏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도 저희는 한 달 더 한국에 머물렀어요. 에이든의 상태를 확실히 안정시키기 위해서였죠. 그 기간 동안 에이든은 병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웃음치료, 예술치료, 음악치료를 통해 에이든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갔어요. 병원 의료진들과도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김 교수님을 비롯한 의료진들은 에이든을 마치 자신의 자녀처럼 아끼고 보살펴 주었어요. 간호사들은 퇴원하는 날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고 한국의 전통 부채와 작은 인형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 모든 여정을 돌아보았어요. 절망 속에서 찾은 희망, 낯선 나라에서 만난 따뜻함, 그리고 에이든에게 찾아온 새 생명.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가능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에이든은 이제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서점도 다시 문을 열었고 제이콥과 저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았어요. 에이든이 커서 의사가 될 거라며 김 교수님처럼 되고 싶다고 했을 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에이든은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돕는 꿈을 품게 되었어요. 에이든의 치료 사례는 미국 소아혈액학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의료진 앞에서 한국에서의 치료 과정을 공유했어요. 발표 후 여러 의사들이 다가와 더 자세한 정보를 물었고 몇몇 미국 병원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유사한 치료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희망의 달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혈액 질환으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한국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과 숙소 찾기를 도와주는 일을 시작했어요. 서점 한쪽에 작은 상담 공간을 마련하고 주말마다 온라인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에이든은 1년에 2번 정기 검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의료적 필요 때문이었지만 점차 그것은 저희 가족의 특별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에이든은 보스턴 한국학교에 등록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가족 모두 한국 문화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어요. 에이든이 한글로 김 교수님께 감사 편지를 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마지막 문장 감사합니다는 또박또박 쓰여 있었어요. 그 작은 글씨에 저희 가족의 모든 감사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매년 봄이 되면 저희 가족은 인천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에이든은 비행기에 탈 때마다 설렘을 감추지 못하며 또 서울 가냐고 병원 친구들도 만날 수 있냐고 물어보곤 해요. 서울에 도착하면 김 교수님은 항상 환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합니다. 어느 저녁 에이든이 저에게 자신이 한국에서 2번 태어난 거냐고 물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이든에게 한국은 2번째 생명을 선물한 특별한 장소라고 말했어요. 에이든은 자신이 반은 미국 사람, 반은 한국 사람인지 물었고 저는 웃으며 마음으로는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에이든의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무지개 모양 오브제가 놓여 있어요. 햇빛이 비치면 방 안에 작은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그 물건은 어둠 속에서도 항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저희 가족에게 매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들이 포기했던 치료를 성공시킨 한국의 의료기술은 저희 가족에게 희망과 가능성의 증거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가족들에게 그 희망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